가장 가까운 아르헨티나 사비토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은인 아르헨티나의 하은이에요. 네, 오늘은 저희 하은님하고 또 저하고 같이 콜라보로 이렇게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행 유튜버보다는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저도 이제 여행사의 대표죠. 예, 그래서 여행사 대표 입장에서 가이드 입장에서 좀 제 경험을 하은 씨랑 같이 나눠 보려고 해요. 저도 벌써 가이드 경력만 한 13년 정도 됐네요. 오, 정말 오래되셨어요. 13년 됐어요. 또 하은님은 저희 방송 전에 사실은 저희 여행사에서 또 아르바이트 경험도 한번 가지고 계시죠? 예, 네, 인턴 그렇습니다. 경험으로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조금 공유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르헨티나의 남미의 치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현재 네. 대학에 재학을 중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르헨티나 친구들이랑 모이면은 요즘 한류가 인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뭐 많죠. K-팝이나 K-드라마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르헨티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그 드라마가 바로 태양의 후예였어요. 태양의 후예. 너무 잘 알죠. 맞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보던 장면이 딱 승준이님이 총을 맞으셨는데 의사들이 치료를 해주면서 저 총상 처음 봐요. 이런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 제 친구가 그 장면을 보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근데 의사인데 왜 총상을 처음 봐? 이렇게 엄청 왜 그러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맞아요. 제가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현지인들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은 워낙 치안이 좋고 그 총기 소지나 이런 게 거의 불법이고 매우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영화나 뭐 요즘엔 드라마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방송 말고는 이런 총을 볼 수가 없는데 사실 이 남미는 흔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총기 소지도 불법이지만 충분히 구할 수 있고 또 이런 마피아나 이런 범죄에 의해서 이한 사건이 사실 뉴스에도 많이 나거든요. 거의 하루에 한 건씩은 현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현지인들이 좀 이해를 못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네. 남미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해보셨지만 그럼 남미 치안에 대해서 뭐 이런 나라는 위험하다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뭐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 분들께서 여행하시는 남미 나라들은 저도 이미 다 다녀봤거든요. 다녀봤고 또 잠깐 여행만 간 게 아니라 이제 장기 체류로 뭐 한 달, 두 달씩도 있어봤는데요. 나라마다 조금 특징이 있어요. 남미 하면은 다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이제 한국 분들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남미들도 인종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또 그 경제나 국가의 어떤 환경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좀 달라요. 물론 다 붙어있는 이웃 나라들이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래도 칠레나 우루과이 같은 나라들, 칠레나 우루과이 같은 나라들 그래도 좀 비교적 안전한 나라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칠레는 이 칠레 국민들 자체가 되게 법을 잘 지켜요. 법을 잘 지킨다는 거는 그만큼 좀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경찰들도 되게 세리오, 딱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그만 나라예요. 남미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남한의 대한민국의 5분의 3 정도 크기를 갖고 있고 인구도 3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치안 시스템이 그래도 좀 잘 돼 있는 느낌을 또 많이 받았어요. 또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어딜 가겠어, 나라가 조그만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루과이도 저는 되게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중간 정도로 안전하다, 그러니까 기본이다 하는 나라가 저는 아르헨티나랑 또 페루나 볼리비아 같은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뉴스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뉴스를 사실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실제로는 또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나라를 좀 꼽자면 역시 좀 브라질일 것 같아요. 브라질이 남미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나라, 세계적으로도 거의 한 3, 4위 정도 되는 큰 나라가 되고요. 또 너무 다양한 인종,
또 이런 환경들 때문에 조금 그래도 범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제가 브라질 가서 느꼈을 때 오후에 딱 6시, 7시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지나버리면 거리에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현지에서도 치안이 좀 불안한 것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아는 브라질의 지인들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보거나 또 그분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좀 위험합니다 말을 해요. 네, 그래서 현지 사는 사람이 위험하다고 하는 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이렇게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르헨티나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또 저희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고 또 아르헨티나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안내도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르헨티나는 뭐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 정도예요. 제가 굳이 뭐 점수를 치자면 한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될 것 같아요. 7점. 네, 7점 정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지역별로 좀 편차는 큽니다. 아르헨티나도. 그래서 보통 일반 주거 지역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빈민가들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 있고요. 더 위험할 수 있고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여행하실 때 보통은 관광지 내지는 그 주변에서 많이 숙박을 하시고 여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들은 그래도 안전하다. 그래서 아침부터 뭐 낮 시간, 초저녁 시간에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은 관광객분들은 티가 나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등에다가 런닝맨 같이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닌데 이렇게 현지인들이 봤을 때 I am 관광객 티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조금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똑같죠. 그래서 여행 오실 때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좀 고가의 귀금속이나 뭐 장신구 같은 것들로 티를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착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냥 뭐 무난하게 소탈하게 다니시면은 문제는 없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한 거의 90%가 백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인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이고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걔가 전체 인구의 한 80% 육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좀 서유럽. 그래서 이미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이 약간 이런 뭐 장신구나 액세서리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소매치기나 좀도둑이 많아요. 그래서 서유럽 여행 가셔도 여러분들 뭐 프랑스, 뭐 스페인 혹은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가셔도 가이드들이 입이 닳도록 얘기하세요. 조심하세요. 물론 그게 안 들리시죠?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 같이 부에노스아이레스나 아르헨티나도 약간 서유럽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네,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제가 또 대학 생활 일화로는 제 친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내 친구들 중에 너 빼고 다 대마초를 한다. 근데 저는 진짜 놀랐거든요. 그래서 나 빼고 내 친구들이 다 대마초를 한다고?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마약을 어디서 구할 수 있고 얼마냐? 했더니 제 친구가 나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진짜 안 하는 건 맞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항상 아는 사람은 꼭 이걸 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르헨티나 분들 중에. 그래서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구하고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식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대마초를 얘기하는 거죠. 네. 식물 재배는. 네. 그래서 그렇게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총기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아르헨티나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아는 사람 중에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몇몇 계세요. 이제 정말요? 네, 아르헨티나 분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르헨티나 현재 좀 그렇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매치기 같은 거를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법이 제가 핸드폰을 이제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이 되게 많은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여기서 쓱 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핸드폰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뒤를 돌아도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죠. 바글바글해서 이미 사라지죠. 이미 사이사이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혹시- 나오는 거 맞아요. 같이. 네. 진짜. 그래서 혹시 사비토님은 뭐 강도나 소매치기 그런 거 직접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저도 경력이 많습니다. 예, 이 안내 경력이 많은 것 같이 예, 강도 경력도 많습니다. 아 강도 네, 예. 경험이. 근데 이제 강도는 좀 표현이 네. 센 표현이고 저도 이제 좀도둑 이런 것들이 많은데 먼저 그 전에 이제 총기나 이런 걸 좀 저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역시 남미 국가들이 총기가 다 불법이에요. 네. 어느 나라나. 근데 충분히 맘만 먹으면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물론 저도 제가 뭐 총기를 일부러 알아본 적은 없지만 하은 씨 같이 건너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원래 나쁜 것들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총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제 기억에는 수년 전에는 정부에서 총기를 반납을 하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한번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도 마찬가지. 마약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대신에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는 좀 청정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뭐 여러분들 딱 마약하면 왠지 콜롬비아 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쪽은 좀 그 나라들은 심각할 수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뭐 마약 제조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뉴스로 접한 적도 없고 또 대부분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약을 많이 잡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청정 국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안전한 게 아니라 마약을 하는 사람들 되게 쉽게 볼 수 있고요. 또 마약을 되게 저렴하게 팔아요. 그러니까는 그 마약들도 수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레벨이 있는데 그 최저가의 마약을 팔아서 실제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대마초는 뭐 이미 하은 씨 말했지만은 대마초는 정말 맘만 먹으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희가 언급했던 뭐 총기, 마약, 대마초 중에서도 예, 그래서 그냥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담배 냄새 같은데 조금 더 진한 냄새가 있거든요. 센 냄새? 네, 센 냄새가 있어요. 대부분 대마초거든요. 네, 그래서 불법이지만 경찰들도 대마초에 대해서 일부러 터치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런 규제가 딱 그러니까 음. 불법인데 경찰들이 봐요. 쟤네 대마초 피네? 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잡진 잡아가거나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대마초 하면은 약간 마약이라는 인식이라기보다는 좀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 릴렉스 하고 싶다 할 때 좀 하는 그런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약간 담배처럼 좀 맞아요. 진한 담배? 그래서 뭐 합법은 아니지만 좀 그래도 그러니까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좀 젊은 층들이나 혹은 뭐 연세가 있는 분들을 할지라도 충분히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경찰들을 터치는 안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간혹 뉴스로도 나오지만은 개인이 대마초를 많이 이렇게 재배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아주 이게 뭐 여기 합법화가 되거나 또 대중화가 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아르헨티나 온 게 또 저도 유학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은 씨도 지금 대학 공부를 하고 있고 아주 똑똑하시죠. 네, 그리고 저도 군대 제대하고 이제 아르헨티나 와서 관광학 전공을 했는데 유학생 때 제가 한 3개 정도 케이스를 당했어요. 네, 당하고 지금부터 안 당했죠.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방을 여는 거예요. 네, 그 시내나 다운타운 같은 데서 가방을 등에 메고 우리나라는 등에 메고 막 가도 문제 없잖아요. 혹은 심지어 가방에 지퍼가 열려 있어도 관심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맞아요. 네, 근데 제가 한 번은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조금 싸워가지고 너무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내에서 가방 하나를 메고 혼자서 막 걸어 다녔죠. 멜로를 찍으면서. 근데 집에 가려고 딱 보니까 가방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네, 그 뭔가를 가져갔는데 뭘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돈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피해는 안 입었었고.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지퍼를 여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얘네들 레벨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케첩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애들이 뒤에다가 케첩이나 뭐 마요네즈 이런 소스를 막 뿌려요. 그리고 갑자기 한 3-4명이 다가오더니 막 닦아요, 휴지로. 그러면서 아까 하은 씨 당한 것 같이 살짝 주머니에 있는 뭐 물건을 훔쳐간다든지 그런 케이스도 꽤 있고요. 특히 관광객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택시 이용할 때 거스름돈. 예, 그래서 저희가 택시를 이용하고 돈을 냈는데 기사가 이거 뭐 위조지폐다 혹은 이러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거스름돈을 줄 때 원래 줘야 되는 금액보다 아주 적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당했고, 한 번씩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심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아마 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유학생 때 왜 째려보시죠? 네, 네, 그래서 유학생 때 이런 일을 좀 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이드 안내를 하면서 또 당했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 뭐냐면 손님의 액세서리를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거는 패키지 여행객, 배낭 여행객, 자유 여행객 다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오셨어요, 어느 어머니가. 예. 혹은 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미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이 얘네 강도들이, 도둑들이 처음에 봅니다. 보고 그 관광객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자유여행객이나 배낭여행객은 좀 더 수월하겠죠? 주위에 컨트롤해주는 뭐 여행 인솔자라든지 관광 가이드가 없는 확률이 높으니까 바로 훔쳐가죠. 그리고 패키지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투어를 하면서 자유시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투어를 할 때는 그래도 여행 인솔자나 가이드들은 그런 케이스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어하면서 뭐 잠깐 자유시간 가졌을 때 그때 또 훔쳐가요. 예, 근데 이것들이 뭐 총을 쏘고 뭐 칼을 찌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내가 방심했을 때 주위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순간적으로 그냥 단 1-2초 만에 확 빼갑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건장하신 뭐 남성분이라고 해도, 또 아주 민감한 여성분이라고 해도 이미 한번 타겟이 되면 거의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약간 이런 액세서리나 장신구는 안 하는 게 좋다. IM 여행자 티를 안 내는 게 좋다. 예, 그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드로서 두 번째는 차량 바퀴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프라이빗 가이드를 한번 할 때가 있어서 제 차량에 손님들을 모시고 투어를 하다가 잠깐 차를 주차시켜 놓고 투어를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안내를 하고 왔는데 차량 바퀴 구멍이 나요. 네, 그래서 손님들을 잠깐 주위에 쇼핑몰에 내려다 드리고 자유시간 갖게 해드리고 주유소에 갔는데, 네. 주유소에서 이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오더니 타이어 바꾸는 거 좀 도와줄까? 하면서 정말 친절하시다. 너무 친절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약간 이제 당황을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타이어를 막 도와주는 척을 하면서 제 주위를 끌고, 다른 한 사람이 저도 모르게 몰래 안 보이게 와가지고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손님들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중품들이겠죠. 뭐 가방, 예, 이런 거를. 근데 그게 불과 한 1분 안에 다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몰라요. 네, 그래서 좀 그 당시에 되게 난처해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여행객분들 난처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케이스랑 좀 비슷한데요. 차량의 유리를 깨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차를 투어하려면 어쨌든 주차를 하고 같이 걸어 도보로 이동을 하는데, 그냥 조금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은 도둑들이 그냥 차 유리를 깨버려요. 그러니까 차 안에 뭔가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유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차 유리를 깨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예, 유리 깨고 가져가는 거는 정말 뭐 몇 초밖에 안 걸리죠. 예, 그 저희가 투어를 하고 왔는데 유리가 깨져 있어서 마찬가지로 또 많이 곤란을 겪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여행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제가 이게 말씀드린 케이스가 매일매일 겪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거의 한 4년, 5년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이제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또 이것들을 너무 막 나 못 가겠어
여행 못 가게 해서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될 것 같고 네, 네, 제 경험을 또 말씀드린 겁니다.